하루의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이들은 오늘 마지막 생물 시간에 한 가지 숙제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를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배가 아플까? 배추에 준 똥거름이 그 원인일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배추를 먹었다고 꼭 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설마 흙 속에 배 아픈 원인이 있을 리 없겠지. 그러나 혹시 흙 속에 더러운 것이 섞여 있어서 저 애들의 손을 통하여 입으로 들어간다면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되겠지. 엄마, 배추가 정말 깨끗이 씻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싱거운 소리 말고 어서 물이나 떠오너라. 내일의 수업을 위해서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교사의 관심은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을 수업에 도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숙제도 학생들에게 뜻깊은 질문 제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꾸며진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문제인식, 가설의 제기, 자료의 수집, 가설의 실험, 결론의 유도 등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교사는 어제 숙제에 대한 질문이 속출하는 가운데 중복되는 물음을 피해가면서 요점을 흑판에 기록시키고 있습니다. 이정자.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또 다른 질문은? 김복희. 네. 선생님,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은 복통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질문을 내놓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김홍자. 네. 저희들이 기생충이란 말을 늘 들어왔는데 이것이 햇배의 원인이며 그리고 거름을 준 야채를 먹음으로써 걸린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다른 의견은? 권정희. 네. 실험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생충이란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면 그걸 알아내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네. 임경희. 저 기생충에 관한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칠판에 보듯이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테니까 다 정리하고 지금까지 나온 문제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여러분 자신들이 문제를 정리해 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죠? 좋아요. 첫째 문제를 다룰 사람 손 들어봐요. A반의 문제는 우리의 변과 기생충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5가지 있으니까 일부 학생은 다른 반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A반 이외 학생들은 손을 내리시에요. 이와 같이 문제들은 학생들 자신에 의해서 구분되고 또 각자 선택한 그룹 활동을 통해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룹의 활동 내용은 A반이 변과 기생충, B반이 기생충의 일생, C반이 물과 기생충, D반이 흙과 기생충, E반이 야채와 기생충의 관계입니다. 선생님, 저희 그룹의 가설은 기생충에 걸린 사람의 변 속엔 충난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이 가설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기 내 책상 위에 책이 있으니까 갖다 보면 돼요. 다음 단계로 이들은 가설을 제기하기 위해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 검사의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심부리법이고 또 하나는 알겠지? A반 학생들은 학급 전원의 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방법은 원심분리법으로서 가장 완전한 충난 검사법의 하나입니다. 그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학급원의 몇 %나 기생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이것 좀 봐. 선생님, 흑판의 그림과 비슷한 게 나왔는데 이게 회충알이에요? 그래? 회충알이야. 그럼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갖다가 자세한 것을 알아보면 좋아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네. 그럼 다들 다른 질문이 없으면은 난 이만하고 다른 반으로 가요. 네. A반이 변검사에 착수하고 있는 동안 B, C, D, E 각 반은 각기 자기들의 테마에 관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제3단계입니다. B반의 테마는 기생충의 일생입니다. B반호는 전문가가 알려준 놀라운 사실을 도표를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학급원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물과 기생충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C반은 우선 물속의 기생충의 유무를 검사하기 위해서 냇물과 비위생 우물의 물을 채취했습니다. 만약 인분의 처리가 적당치 못하면 흙 속에도 기생충이 있다는 것이 D반의 가설입니다. 우리 음식과 기생충과의 관계, 특히 야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E반은 야채는 인분으로 재배했으니까 기생충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의 자료 수집이 진행되는 동안 A반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흑판의 그림을 대조해가면서 충난의 검출에 여념이 없습니다. 검출된 충난의 숫자는 상승일로 했습니다. 열심히 들여다보는 홍자의 현미경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는 촌충난의 실물입니다. 이들은 문제를 인식해서 가설을 제기하고 자료를 모아 그 실험을 완료한 것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결론을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다음 날 학급원들은 오래간만에 다시 모였습니다. 날 봐요.
활동을 종합 공유할 때가 왔어요. 그럼 A반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홍자. 네. 저희 반에서 표현 검사를 한 결과 여기 보듯이 약 60%의 학부번이 회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굉장히 많아. 개천물뿐만 아니라 우물물에서도 충난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변소 가까이 있는 우물에서는 더 많은 충난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물속에서 나타난 충난의 실제 모습입니다. 물속에 기생하는 기생충, 대장균, 아메바 등은 우리가 냉수를 먹을 때 전염되는 것입니다. B반은 많은 흙의 샘플을 구해서 조사해 본 결과 흙 속에도 십이지장충 및 회충, 편충난이 발견됐습니다. B반과 우리의 기록을 비교하여 본 결과 우리는 십이지장충이 직접 피부를 뚫고 인체에 침입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이 이반의 유명자. 네. 야채는 음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식물입니다. 그러나 인분으로 재배한 야채의 식중 8구는 충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우리들은 우리 고장의 기생충이란 과목을 매일 1시간씩 공부했어요. 우리의 학습 절차는 보통 수업 방법보다 판이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에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직접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적용한 방법과 공동활동은 비단 과학 수업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과의 모든 분야에서 이 방법과 공동활동의 정신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며칠 더 있으면은 이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이 계단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제기할 것입니다. 문제는 첫째, 한 학급이 또는 한 개인이 이제까지 함께 관찰해온 바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둘째, 뒷걸음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등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적 방법이 진실로 밟아나갈 방향이라 하겠습니다.